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뉴스에 재미와 정보를 더해주는 콘텐츠로 새롭게 선보인 스피드 뉴스와 기계적 중립에 머문 내년도 예산안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무늬만 자영업자일 뿐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는 배달 노동자들,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현 주소를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지역의 역사와 자랑거리를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신규 프로그램 뉴스 캠핑에 대해 살펴봅니다. 새 코너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첫 시간에는 해외 출장 명목으로 사실상 관광을 하고 온 공무원들, 그 실태를 취재한 고한석 기자를 만나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인터넷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가짜뉴스에 패해 새삼 말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게 매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오는 28일부터 양일 동안 세계 미디어 환경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는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팩트체크와 유튜브 알고리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알리는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송태여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평가원님, 지난 한 주 뉴스를 좀 짚어보면 한미 방위분담금 관련된 속보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된 속보도 있었고, 또 눈에 띄었던 건 이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 뉴스,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 YTN 뉴스 중에서 특히 수능 관련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국민 모두가 이제 입시 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들을 좀 유심히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이제는 상황이 격해지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홍콩 사태와 관련된 것, 그거와 관련된 뉴스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지난 11월 14일 수능 당일이었죠. 스피드 뉴스라는 이제 형식으로 나온 것인데요. 예. 비행기도 못 뜨게 하는 수능을 밀어낸 이것은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포항 지진 2년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이 아이템이 갖는 시의성과 시사성, 그리고 뉴스 아이템의 앞뒤의 연결성, 그리고 개별 뉴스의 그 내용의 밀도와 명료성,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사실 당일 가장 중요한 이슈인 수능과 포항 지진 특별법 촉구 뉴스를 연결한 그 시도는 시의성과 시사성의 면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스피드 뉴스를 선정해 주시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정형화된 뉴스 형태는 아니잖아요. 좀 새로운 시도로 보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피드 뉴스 같은 경우는 그 배경 화면과 그리고 자막과 그리고 배경 음악과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인데요. 사실상은 시청자의 참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퀴즈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제가 집중을 했던 이유는 낮 시간대 특히 뉴스 큐 프로그램에서 스피드 뉴스 직전에 입시 상담 전문가가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하는 그런 형식의 뉴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분이 넘어가니까 시청자로서 약간 집중도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어서 바로 스피드 뉴스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수능일이면 비행기도 못 뜨게 하는데 수능을 밀어낸 것은 이란 자막이 딱 제시가 되는 순간 딱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선이 집중하면서 보니까 또 이것을 퀴즈 형식으로 초성만 딱딱딱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의 퀴즈를 푸는 도전의식 그런 걸 포함해서 약간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 뉴스를
보내고 나서 후속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아까 말한 포항 지진 특별법과 관련된 뉴스 이것도 이제 흉물이 된 발전소 그리고 폐허가 된 아파트를 화면으로 먼저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민의 인터뷰, 지역 전문가의 인터뷰, 그리고 대책위원장, 포항 시민 이렇게 주요 관계자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인터뷰를 해서 복구 예산과 이 특별법의 통과가 왜 필요한지를 굉장히 잘 전달을 했습니다. 자, 좀 이 스피드 뉴스 어떻게 기획이 된 건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또 적절하게 배치가 잘 됐다는 그런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이 그 포맷이 이제 저희 용어로는 이제 런다운이라고 하는데 시의성이나 이제 그 관련성을 고려한 이제 기사의 순서표거든요. 포항 지진이 마침 그 수능 때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좀 기획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역사성을 알려주는 아주 짧은 구성물을 넣고 그 뒤에 리포트를 배치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스피드 이제 뉴스는 사실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편안하게 이제 전달하자 이런 방법을 찾던 중에 퀴즈 형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초성 퀴즈를 이제 중간에 삽입을 하고요. 영상 기획팀하고 제작 그래픽팀이 이제 기획 단계부터 협력을 해서 포맷을 만들었고 TV와 모바일에 동시에 통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결론 하에서 만든 포맷인데 이제 그 첫 어떤 자료가 생기면 그걸 바로 그래픽화하고 그걸 다시 영상 이제 기획팀에서 다시 가져다가 이제 그 오디오와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음 이런 것들을 입혀서 이제 완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진행할 때마다 그 스피드 뉴스가 나오면 저도 맞추거든요. 네. 한 3번 나오면 한 번밖에 못 맞추겠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도 스피드 뉴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장님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가요? 네, 저는 팩트아이 코너인데요. 이 자스민의 또 혐오, 근거 없는 필리핀 퍼주기라는 지난 12일 보도를 꼽았습니다. 사실 이 자스민 씨는 전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의당에 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스민 씨 개인에 대한 그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난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적되는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국회의원이 꼭 이렇게 이주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스민 씨에 대한 여러 인터넷 낭설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이냐 아니면은 이주민에 대한 어떤 혐오 표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잘 짚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사가 그야말로 허위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그런 팩트체크 보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돋보였고요. 일단은 이번 기사에서 이 자스민 씨 관련해서 허위 정보 3가지를 축약을 했거든요. 제가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로 했다. 라는 낭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줬고요. 그리고 이 자스민 씨가 필리핀 퍼주기에 몰두했다라는 낭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또 우리 심정에 딱 와닿는 게 일본군 성노예 기린비를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여성인데 왜 이걸 반대했을까?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3가지 낭설에 대해서 YTN이 정말 간단하게 그런데 간단하지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댓글들이 이제 혐오 표현의 집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 그 기획 이슈 팀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19대 국회의원일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부터 이제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재국민 관련 법안은 한 3% 정도였고 나머지 97%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자스민 전 의원의 모국인 필리핀 지원법도 하나 있긴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13년 필리핀이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봤죠. 초반에 추정한 사망 실종자 수가 이제 무려 12,000명이었는데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복구 지원을 돕자 이런 법안을 냈는데 전체 우리 국회의원 306명 중에 280명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부분은 이것은 이제 민간에서 국회 이제 어떤 입장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또 기림공원 만들자는 결의안도 따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악의적인 그런 혐오 발언들이 모두 허위였다. 이런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사였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팩트체크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다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먼저 어떤 의견인가요? 네, 저는 지난 11월 12일 날 방송된 그 살처분 돼지 핏물의 방제 총력 걱정 여전이라는 그 뉴스를 아쉬운 보도로 뽑았는데요.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시르민 농가의 그 후유증이 또다시 겹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은 명확했고요. 그리고 그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했던 사안들을 잘 알 수 있게끔 전달한 뉴스의 그 정보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 주에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한 달간에 16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만여 마리가 매물 용기가 없어서 그냥 방치가 되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상황, 그 방치된 돼지에서 이제 핏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인근에 개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들의 불편과 염려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식수원과 가까운 그 치수장도 이렇게 식수원으로 쓰는 치수장도 이렇게 오염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뉴스가 구성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염 지역의 범위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식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 그리고 책임 있는 관계자의 실명 인터뷰 이런 것들이 덧붙여졌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센터장님 관련해서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까? 후속 보도는 있었습니다. 사실 농식품부 담당 기자인 유재복 기자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그 돼지 살처분 매몰 엇박자 농식품부 장관 사과 이런 제목으로 14일 날 이제 좀 종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회사만의 어떤 취재 보도의 어떤 그 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아침에 거기 오디오에 나오는 기자가 사실은 그 기사를 다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이 이제 촬영 기자를 현장에 보내가지고 급하니까 일부를 우선 만들자 해서 촬영 기자가 영상을 다 촬영을 해오고 그 팩트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이제 김모 기자가 읽어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쪽 분야를 계속 취재해왔던 기자가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좀 메우는 역할을 했던 보도를 마침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처장님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뽑아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데 저는 한술 더 떠서 이제 굉장히 보도가 약했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 10일에 방송된 건데요. 나경원 순삭감 목표액 14조 5천억 원 예산심사 투쟁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게 단신이에요. 굉장히 짧은 보도죠.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짧게 보도한 건데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이것도 일종의 뭐 관행일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발언을 이제 그대로 전해준 거죠. 단신으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요. 과연 이런 보도가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발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뉴스 가치가 달라지고 네. 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산 정국이고 당연히 뭐 단신으로 아침 회의에서 공식석상에서 나온 발언이고 단신 정도는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쓰는 건 맞다고 예. 생각해요. 쓰는 건 맞는데 그 시간을 좀 늦게 가더라도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이 내용을 분석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이런 기사와 함께 정부 여당의 입장도 전하기 때문에 뭐 기계적 중립이라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여야의 입장을 그냥 받아쓰는 전달만 해주는 그런 보도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한 2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 단신이 아침 회의 직후에 아마 작성이 됐고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또 단신이 모든 것을 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뉴스의 이제 순서를 보면 우선 굉장히 급한 발생 뉴스의 경우 속보 자막, 그다음에 단신, 전화, 리포트, 그다음에 대담, 더 모자라면 특집 이런 순서를 이렇게 확대하면서 내용을 보충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저희 특히나 YTN의 뉴스 전문 방송의 정체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단신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던져주기만 하고 여야 입장을 계속 전해주기만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부족할 때 계속 국민들은 뭔가 평가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주장에만 몰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또 뉴스는 YTN만 보면 충분하다.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음식 배달 앱 쓰는 분들 많으시죠? 빠르고 편리해서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요. 모바일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될 수 없다는 배달원들의 실상.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11월 5일 6.25 배달원 5명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했지만 시급이나 근태관리 등 일반 회사가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사실상 같은 노동 환경이었다는 건데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플랫폼 경제. 그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왜 인정받기 어려웠는지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는 이겁니다. 지금 야식을 먹으면서 시민데스크를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야식,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고 배달받지 않으셨나요? 음식을 주문하고 받기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을 이른바 플랫폼 경제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정거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거쳐 일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고요. 요즘 이동수단부터 배달, 숙박, 보험, 부동산까지 일상 곳곳에서 플랫폼 기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그걸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5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눈부신 성장 뒤에 또 다른 노동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식당과 배달원의 편의를 위해 생겨난 배달 대행업체가 그 예인데요.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비용 절감을 위해, 배달원은 간편하게 주문을 받기 위해 이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행업체 대부분은 배달원을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계약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나 노동량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사실상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플랫폼 산업 자체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보니 이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놓고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3년 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기존 노동자와 같이 산재보험 적용, 직업교육,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말이죠. 또 지난해 12월부터 영국에선 노동자를 고용한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복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노동자도 기업가도 자신이 일하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상생의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박지원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겠죠.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누비며 자치단체장, 주민들과 함께 그 동네의 숨은 재미를 찾아 소개하는 뉴스 캠핑이 얼마 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가 본 DMB에서 최현주 평가원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던 우리 동네에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장소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뉴스 캠핑을 통해서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캠핑은 프로그램 MC와 지역 단체장이 함께 지역 곳곳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의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성남에 왔으니 먼저 성남의 역사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곳이 바로 성남의 먼저 백제시대의 유물을 만날 수 있는 판교 박물관과 성남의 지역 문화를 육성하는 성남문화원을 소개했는데요. 문화원에서 만난 오리뜰 농악은 성남의 전통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성남이라고 하면 빌딩과 오피스들로 가득 차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정겨운 5일장이 열리는 모란민속시장과 숲이 어우러진 율동공원을 소개해 성남의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인에서 상인대학교 교육을 받아. 그래가지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인들도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 이곳은 백제시대부터 밤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율동이라 불렸다. 또한 성남시에서 음악 작업을 펼쳤던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작업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흔적은 팬들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민터뷰라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코너입니다. 취업, 육아, 보건정책 등 평소 궁금했던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묻고 지역 단체장이 답하는 형식인데요. 지역 주민에게 알짜 정보를 제공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잘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청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이 코너는 현재 지역 주민들의 질문이 담긴 영상을 보고 시장이 답해주는 구성인데 이에 더해 주민들과 지역 단체장이 한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보다 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뉴스 캠핑은 지자체의 정책부터 문화, 생활 정보를 망라하고 있어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유용한 정보는 물론 외지인들에게는 그 지역을 가보고 싶은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단 프로그램 구성이 자칫 단조롭고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더 많이 담아내고 전체적인 진행에 속도감을 높인다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뉴스 캠핑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뒷얘기, 전격 인터뷰 취재 후 그 첫 시간입니다. 3분 뉴스에서도 활약해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사회부 고한석 기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정책정당 황당한 해외 출장, 이 보도 뒤에는 어떤 얘기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의 궁금증, 그리고 뉴스보다 더 재미난 취재 뒷이야기를 취재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코너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새 코너의 첫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취재 후!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저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어색하시는데 같이 하셔야 돼요. 아니 소개도 안 하는데 그냥 네네 처음에 하고 나서 소개를 하는 거라서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할까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첫 손님으로 고한석 기자님 소개합니다. YTN의 외모 담당 고한석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고한석 기자님을 찾아뵌 이유는요. 고한석 기자님께서 취재하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해외 출장 제도 개선 시급이라는 이 기사글이 상당히 좀 궁금증을 자아내서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리려고 찾아뵀어요. 오늘 일단 첫 손님으로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기사글을 보고서 제일 궁금했던 게 언론사에서 공동 취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파와 처음 이 공동 취재를 하게 된 배경? 뉴스타파는 그 시민단체와 함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국회나 행정부의 예산 낭비 실태를 계속해서 감시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확보한 자료들 가운데 자료량이 너무 방대해서
협업이 필요하다거나 그래서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먼저 YTN 측에 협업을 제안해 왔고 공동 취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견 조율하는데 좀 힘들진 않았을까? 뭐 주먹 다짐을 했다든가. 사실 업무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같기 때문에 네. 그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와 뭐 크게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협업하는 과정이 만족스러웠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비교적 만족스러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들에게 해외 출장 비용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2016년. 한 해에 세금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같이 가져간 거죠. 고생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가는 것도 동료가 아닌 동료가 있으니까. 속이 말아들면 그냥 수고했다고 정당에서 이제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이 국민 혈세를 가지고서 업무용 출장이 아니라 개인의 여행 비용에 사용을 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미국의 대선 제도를 연구한다, 조사한다고 가면 딱 어디를 가면 좋을 거라고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그 주요 기관에 방문하는 게 맞겠죠. 정책연구위원들은 라스베이거스에 갔습니다. 와.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LA도 가고. 라스베가스 하면 저는 그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죠. 이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인데 국회의원들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간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 취재 과정에서 에피소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몇 가지 좀 전달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야당의 한 정책연구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슴들 1년 12달 고개 숙이고 일하다가 머슴들 하루 1년 12달 그 고개 숙이고 일하다가 좀 고개 한번 잠깐 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거 파고 그럼 큰 거 많은데 알겠습니다. 큰일 하십시오. 머슴이라고 보시나요? 본인들을 머슴이라고 표현한 거는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머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머슴이 된 거죠. 그럼 취재 과정에서 그 이외에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고충이라고 하면 국회라는 게 참 대단한 성역이구나 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어지간한 공공기관이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기획물을 내면 좋든 싫든 개선안을 내놓거든요. 근데 국회 사무처는 내놓지 않아요. 그게 보면 국회 사무처는 결국에는 정당 뒤에 숨어 있는 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국회 사무처 정당들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많이 반성을 하고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고한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을 제가 담당 기자를 만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